안녕하세요. 장대훈 목소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변화시킨 세 가지 핵심 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학습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익히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어떤 그 학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에, 우리 인생 전반에 그 배움과 익힘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도구뿐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은 제가 거의 매일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한 단계 어떠한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누군가라도 이것을 실천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핵심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까지 한번 써볼까요? 나를 변화시킨 세 가지 핵심 도구. 네, 일단 첫 번째는 메모력입니다. 메모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수용되는 정보를 내 삶에 머물러 두도록 하는 그런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일본 작가들에 의해서 메모와 같은 어떤 그런 학습 기술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출간이 됐었죠. 아마도 메모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메모는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듯하지만 메모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 가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메모는 그냥 나도 뭐 드문드문 틈틈이 메모해가 아니라 실제 메모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매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메모를 지속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라고 하는 것을 저의 일상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는 아무래도 독서 이 분야에 글쓰기 분야에 25년 넘게 공적 사역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메모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이 노트북 안에는 완성되지 못한 정말 1000꼭지가 넘는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메모일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메모를 하게 된 것은 3년 전, 한 3년 6개월 전 정도 됐겠네요. 제가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한 뒤로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내가 5년, 6년 동안 책을 16권을 출간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그래 나중에 이 책에 이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다, 컴퓨터 위에다. 그리고 가장 많은 메모는 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다가 그것을 적어두는 것이죠. 이 메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정보가 나와 관계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 핵심 기술이 바로 메모라고 하는 것이죠. 메모는 여기서의 핵심은 축적입니다. 축적되어야 한다. 메모가 축적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메모는 관리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됩니까? 분류가 되어야 되죠. 핵심 키워드별로, 주제별로,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고 하는 그런 책, 뭐 전 책 저술과 연결 짓는다면요. 분류를 해놓지 않은 메모는 정보 쓰레기 더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제가 메모했던 그 내용들, 그것은 단순히 옮겨쓰기, 베껴쓰기의 그 정보가 저의 메모는 대부분 그런 메모가 아닙니다. 어떠한 정보를 제가 수용할 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지식이죠. 나의 기존 지식과 그것이 부딪히면서 떠오른 생각들,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수용되는 그 정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나에게 창조하도록 이끈 바로 그 결과물, 바로 그 생각들, 바로 그것이 저의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때로는 중요한 문구들 그대로 옮겨 넣는 어떤 그러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마 열에 하나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100을 썼다고 한다면 그중에 95 이상은 저의 생각들입니다. 누군가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멋진 어떠한 그 문장 그리고 어떤 멋진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던진 저 메시지와 동일한 어떠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나라면 저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어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플러스 알파 저의 생각이 덧붙여진 내용들을 저는 메모해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한글로 내보내기에서 편집한 내용들이 정말 적게는 50페이지, 많을 때는 한 달에 150페이지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책을 많이 출간하게 됐느냐고요? 매일매일 저는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가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뭐 책을 쓰는 한 번에 3가지, 5가지 주제를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비율을 나눠가면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가 많아봤자 5가지, 그리고 좁힌다면 3가지, 2가지. 항상 그 생각을 하며 다니거든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주제와 새로운 정보가 연결되면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매일매일 메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책들을 저술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또 앞으로도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어서 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에게 축적되어 있는 메모의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요번 이제 책을 써야지 라고 결심한 그 이후로부터가 아니라 어떠한 메모는 3년 전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드문드문 메모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글들은 제가 어떠한 책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저의 어떤 그 데이터가 돼줍니다. 마중물 이상이죠. 그냥 마중물 한 바가지 더 넣을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 거의 분량적으로는 책을 한 권을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의 메모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메모로 축적된 정보를 보면요. 그냥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 정보를 마중물 삼아서 제가 쓰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책, 이야기들을 이제 구조를 잡고 글을 써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킨 3가지 핵심 도구 첫 번째 뭐라고요? 메모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메모 말고 정말로 힘이 되는 메모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냥 한두 번 끄적이는 메모 가지고는 여러분들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축적되는 메모여야 되고요. 분류되는 메모여야 됩니다. 축적을 위해서는요. 지속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 확보돼야 됩니다. 처음은 있는 것을 옮겨 적기로부터 출발해도 되지만 제가 강조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핵심 도구로서의 메모의 그 핵심은요.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바로 나의 생각을 문장화시킨 것일 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킨 3가지 핵심 도구의 두 번째는 요약력입니다. 요약력. 요약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마디로 사실을 보는 능력. 요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학교의 과제가 생각나죠. 그런데 요약은 학교의 과제라고 하는 그 이미지 안에 갇히기에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메모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축적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메모하는 내용들 자체가 어떠한 누군가의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존 지식과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마중물 삼았다 하더라도 그 마중물로서의 정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나의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남이 이야기하는 그 정보의 본뜻,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느낌과 생각에만 집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보는 힘이죠. 그래서 학습, 배우고 익힘의 최정점에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여쓰기가 아닙니다. 구조가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주제가 밝혀져야 되고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나만의 구조를 통해 지금 책의 저자가, 그리고 이야기의 화자가,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요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 요약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약은 내가 하는 듯 하지만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트리비움의 역량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창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구조로 저자의, 화자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사실로 구성했기 때문에 기억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죠. 밑줄, 중요한 내용에 밑줄 긋고 그 내용을 이어붙여 줄여놓은 요약. 여러분 그것은요. 30분, 1시간, 하루만 지나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것인데요. 기억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나야 됩니다.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요약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암송도 중요합니다. 암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기와 암송으로 오늘 우리가 수용하고 간직할 수 있는 양은 절대적으로 정말 부족한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전권을 암송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전권을 읽고 요약을 한다면 문자 그대로를 내가 암기, 암송은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성경의 구조를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글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8년도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성경을 요약했습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요약하고 권별로 요약하고 그리고 구약을 그룹 지어가며 요약하고 또 신약과 연결 지어가며 요약하는 그 과정이 그 18개월간 투자했던 그 시간, 그 이후에도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며 요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 당시에 18개월에 집중했던 그 시간 속의 그 구조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살아있기에 누군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제 나름대로 잡은 그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것을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그것은 부분지식으로 저에게 들어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속에 그 부분은 연결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이제 나름대로 뭐 판단한다면 판단하겠죠. 내가 갖고 있는 구조와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고요.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요. 그리고 의문, 질문을 던질 것들은 던져가면서 내 구조를 더욱더 강화시켜가는데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어떠한 책을 쓸 때는요. 그 책에 대해서 권위적인 어떠한 저자들의 책들을 살피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인 책이 될 수 있는 책들은요.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책들은요. 그냥 훑어읽기를 합니다. 발췌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줄기에 연결 지어 갑니다. 요약, 사실을 사실로 보는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학습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요. 그리고 그 말의 핵심,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의 본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요. 요약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도 배려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그 형편을 살폈는데 제대로 그 상황 파악을 못했다. 상황 파악을 못했다라는 게 뭡니까? 요약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약은 주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내용을 아무리 줄여도 그건 요약이 아닙니다. 주제, 요점이 분명해야 되죠. 네, 세 번째, 나를 변화시킨 세 가지 핵심 노고. 첫 번째는 메모력, 두 번째는 요약력이고요. 세 번째는 기획력입니다. 기획력은 구성요소적 사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력, 요약력, 기획력. 여러분들 어떤 한 기업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부서 아니겠습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목표하는 바의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금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은 그것을 강화시켜 가고요. 부족한 것들은 채워넣는 것. 바로 그것이 기획부서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측인 겁니다. 여러분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예측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측은 가능성을 높여가는 노력입니다. 예, 나중에 이 기획력에 대해서는 뭐 구성요소적인 사고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다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사고력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예측입니다. 예측.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측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예측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건 예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다른 어휘로 사용한다면 예측한다라는 말로도 설명 가능한 것이거든요. 왜 버스를 탑니까? 버스가 전복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한강 다리를 건너 운전을 합니까? 한강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예측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불안한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한 차를 못 타고요, 비행기를 못 탑니다. 비행기가 추락할까 봐. 그리고 자동차가 전복될까 봐. 여러분들, 오늘 예측은 불가능한 거지만 예측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이 기획력, 구성 요소를 살피는 우리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가능성을 높여가느냐, 얼마만큼 높여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의 정도를 이제 판단하고 판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표한 바를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나를 변화시킨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메모력. 메모력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축적해 가고요. 단순히 정보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메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요? A4로 최소 50에서 많게는 150페이지가 매일매일 축적되고 있습니다. 매월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약력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기획력을 얘기했고 구성요소적 사고력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른 정보력과 바른 요약, 사실을 보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다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예측, 그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바른 기획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획을 통해서 예측한 것들은 다 맞아떨어지지 않겠죠. 잘못된 기획이니까. 왜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갔던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이 구성요소적 사고력. 저의 삶에 결여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제가 포기한 영역도 있고요. 나에게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앞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특별히 믿음 안에서 지체로서 내가 감당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다른 누군가의 어떤 그 재능, 다른 누군가가 잘하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나만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더 잘 준비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세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로부터 적용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메모와 요약과 기획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 사실을 보는 능력, 그리고 구성요소적인 사고, 예측, 그것을 넘어서서 질을 높여간 그것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지금 불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오늘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정점, 최고로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노력할 것이고 보완해 갈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 그런 일들만 아니라면 저의 5년 뒤, 저의 10년 뒤는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일 거라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한번 나를 변화시킬 그 핵심 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